안녕하세요. 한국과 세계를 이야기로 연결하는 감동 톡튜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에 함께 울고 웃으며 공감합니다.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를 연결해주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죠. 오늘의 이야기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폭설로 인해 모든 항공편이 취소된 상황입니다. 이곳은 한국의 인천공항인데요. 스페인 출신 에미레이트 항공 승무원이 당황한 듯 한국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엔 낯선 한국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스러웠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경험을 통해 한국의 따뜻한 문화에 감동받았고 이제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부러울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여성은 어떤 놀라운 일을 겪었을까요?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르멘 가르시아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출신으로 현재 에미레이트 항공의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 승무원이 된 지 5년째 처음으로 서울행 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두바이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EK322편에 탑승하는 순간 제 마음은 이미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은 제게 지도 위에서만 존재하던 신비로운 나라였으니까요. 비행 내내 창밖의 풍경이 점점 달라지는 걸 보며 마치 모험이 시작된 것 같았죠. 객실 서비스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던 한 승객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 않던 이준호 씨였습니다. 창밖 구름을 카메라에 담으며 미소 짓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당시만 해도 준호 씨와 이렇게 특별한 인연이 될 줄은 몰랐답니다. 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이코노미석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연세가 지긋하신 한국 노부부께서 기내식 메뉴를 이해하시지 못해 난처해하고 계셨거든요. 저는 서툰 영어로나마 최선을 다해 설명해드렸죠. 특별식으로 준비된 비빔밥을 추천해드리고 포크 사용이 불편해 보이셔서 젓가락도 갖다 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호 씨가 다가와 한국어로 노부부께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준호 씨는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말투로 노부부의 긴장을 풀어줬습니다. 그의 한국어 설명은 마치 자장가처럼 편안했죠. 그 모습에 저는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따뜻할 수 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잠시 후 갤리에서 준호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한국 음식은 처음이시죠? 다음 식사 때 제가 비빔밥 비비는 법 알려드릴게요. 준호 씨의 친근한 말투에 경계심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휴식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준호 씨가 두바이에서 사진 촬영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준호 씨는 자신의 카메라로 담은 두바이의 풍경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버즈 칼리파의 웅장한 실루엣, 사막의 일몰, 올드 두바이의 활기찬 시장, 친숙한 도시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는 즐거움이 컸죠. 하지만 더 인상 깊었던 건 준호 씨가 들려준 한국 이야기였어요. 봄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단풍으로 물든다는 서울의 사계절. 저는 준호 씨의 이야기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답니다. 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그때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려왔어요. 인천공항 상공에 예상치 못한 폭설이 내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라고 했죠. 승객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고 객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폭설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낯선 공포였습니다. 눈 자체를 거의 본 적이 없던 저는 이 하얀 풍경이 어쩌면 위험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승무원으로서 승객들의 불안을 달래야 한다는 책임감이 제 두려움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승무원으로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스페인에서 자란 제게 폭설은 너무나 낯선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 준호 씨가 제게 살짝 웃어 보이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는 겨울철 제설 작업이 정말 빠르거든요. 활주로 착륙을 위해 선회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하얀 눈이 도시를 뒤덮어 마치 설탕을 뿌려놓은 듯했죠. 이 낯설고도 아름다운 광경을 보며 저는 이상하게도 이번 비행이 특별한 무언가의 시작이 될 거란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답니다. 폭설로 인하여 바로 착륙하지 못하고 비행기가 인천상공에서 선회를 거듭할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요동쳤습니다. 객실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착륙을 위해 고도를 낮출 때마다 비행기가 흔들렸고 승객들의 불안한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착륙 10분 전 기장님의 안내 방송이 들려왔어요. 활주로에 눈을 치우는 작업이 진행 중이니 잠시 대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승객들에게 안내 방송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는데 집중해야 했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이런 당서를 경험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준호 씨가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활주로 제설 작업은 보통 30분 정도면 끝난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 씨의 차분한 목소리에 안도감이 들었죠.
곧이어 준호 씨는 주변 승객들에게도 한국의 겨울철 제설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객실의 긴장감이 조금은 누그러들었어요. 마침내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했을 때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게이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눈으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었고,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항공편이 결항되어 승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공항 로비는 대형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하얀 빛으로 더욱 어수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곳곳에서 항공편 결항 소식을 들은 승객들이 항의하거나 급하게 대안을 찾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모든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면서 발이 묶인 승객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녔죠. 저는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수화물 벨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국어로 된 안내방송이 나올 때마다 준호 씨가 친절하게 통역해 주었습니다. 호텔 예약이 전부 다 찼대요. 근처 숙소도 전부 만실이라고 하네요. 준호 씨의 말에 저와 동료 승무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희는 다음 비행 일정도 있었기에 숙소가 절실했거든요. 하필 이런 날 서울에 왔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죠. 그때였어요. 준호 씨가 휴대폰으로 열심히 통화를 하더니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아는 호텔이 있는데 연락해보니 객실이 몇 개 남아있대요. 제가 예약해드릴까요? 준호 씨의 차분한 말투와 따뜻한 미소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도움을 받는 순간 갑자기 모든 걱정이 줄어든 것 같았죠. 준호 씨가 통역을 해줄 때마다 제가 부끄럽게도 배운 적 없는 한국어를 모르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는 한국어는 어렵지만 다음에 서울 오실 때까지 몇 가지는 알려드릴게요 라며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설경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뒤덮은 모습이 마드리드의 푸른 하늘과는 너무나 달랐죠. 준호 씨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어요. 첫눈은 항상 특별하잖아요. 특히 외국인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준호 씨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었습니다. 공항 로비의 대형 유리창 너머로 눈이 쌓여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 낯선 상황이 주는 불안감과 동시에 묘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준호 씨가 찍은 사진 속에는 제가 창밖을 바라보는 뒷모습이 담겨 있었죠. 흰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제 모습과 하얀 눈이 쌓인 배경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눈송이는 조용히 춤추며 활주로에 내려앉았고 하얀 눈으로 뒤덮인 세상은 그 어떤 도시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평화를 전해주었어요. 준호 씨의 카메라 뷰파인더 너머에 담긴 풍경은 저에게 한 폭의 예술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질서정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구 하나 다투지 않고 각자의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은 제가 자란 마드리드와는 사뭇 달랐죠.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혼돈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줄을 서서 차분히 기다렸고 공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승객들을 안내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져갔죠. 그리고 그 호기심을 채워줄 가장 좋은 안내자가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기뻤답니다. 호텔에 도착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준호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비행까지 하루가 남은 상황이었는데 서울 구경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죠. 평소 같았다면 망설였겠지만 이상하게도 바로 승낙했습니다. 아마도 비행기에서 보여준 준호 씨의 배려가 저에게 신뢰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로비에서 준호 씨를 만났을 때 캐주얼한 차림의 준호 씨가 낯설면서도 반가웠어요. 유니폼을 벗고 편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죠. 이제 진짜 서울 구경 시작해볼까요? 준호 씨의 말에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눈발이 볼을 스쳤어요. 마드리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죠. 준호 씨는 제가 추위에 떠는 것을 보고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이건 핫팩이에요. 손난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주머니를 흔들어 주더니 따뜻해진 핫팩을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작은 핫팩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추위를 잊게 했습니다. 마드리드에서는 생각도 못할 세심함에 놀라며 한국 사람들의 배려 깊은 문화가 이런 곳에서 시작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의 거리는 폭설 속에서도 활기가 넘쳤어요. 준호 씨는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을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광화문이에요. 조선시대 궁궐의 정문이죠. 눈 쌓인 광화문은 마치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한 고요함을 선사했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 눈으로 뒤덮인 고궁은 준호 씨 카메라 속에서 마치 흑백 사진처럼 신비로웠죠. 준호 씨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준호 씨는 한국어를, 저는 스페인어를 가르쳐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준호 씨가 헐러를 발음하며 자꾸 올라 대신 올라오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의 발음을 바로잡아주면서도 웃음을 참을 수 없었죠. 반대로 제가 감사합니다를
감사합니다로 발음했을 때 준호 씨도 크게 웃으며 가르쳐줬어요. 서울의 골목골목을 걷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었습니다. 추위에 배도 고파진 저를 위해 준호 씨가 작은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한국의 진짜 맛을 보여드릴게요. 식당 문을 열자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마드리드의 타파스 밭처럼 정겨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식당 내부는 테이블마다 작은 화로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과 손글씨 메뉴판이 붙어 있었어요. 그 모든 게 따뜻한 겨울의 추억으로 남을 것만 같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서 준호 씨에게 오랜만에 왔다고 하시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준호 씨가 뭔가를 설명하자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잠시 후 뜨거운 순두부찌개가 테이블에 놓였죠. 조심하세요. 아주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준호 씨의 말에 조심스레 한 숟가락 떠먹었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제 스페인어 감탄사에 준호 씨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얼큰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마음을 녹였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귤 한 봉지를 내미셨습니다. 귤 봉지를 건네며 웃는 아주머니의 얼굴에서 어머니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이 낯선 나라가 점점 더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준호 씨는 한국의 겨울은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 덕분에 특별해요라고 덧붙였죠. 서비스예요. 준호 씨가 통역해주자 저는 감동에 고개를 꾸벅 숙였죠. 밖으로 나오니 눈이 더욱 쌓여 있었어요. 준호 씨는 귤을 까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겨울에는 귤이 빠질 수 없죠. 먹으며 눈 내리는 거리를 걷는 순간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눈 덮인 거리는 네온사인 아래서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저는 이곳에서 느끼는 생동감이 마드리드와는 전혀 다른 매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폭설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났어요. 네온사인이 눈부시게 하얀 눈과 어우러져 마치 별들이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는 제 감탄사가 나올 때마다 뿌듯해하는 듯했죠. 이렇게 특별한 하루가 저에게 선물처럼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었을 때의 놀라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무릎까지 쌓였던 눈이 말끔히 치워져 있었거든요. 호텔 앞 도로는 이미 깨끗했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죠. 마드리드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준호 씨의 메시지를 받고 서둘러 나섰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난 준호 씨는 카메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눈이 쌓여 있었지만 눈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죠. 길가에는 상점 주인들이 가게 앞을 부지런히 쓸고 있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게 불문율이에요. 준호 씨가 설명하며 웃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점 주인들의 부지런함에 감탄했죠. 사람들은 조용히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도로 위에서는 커다란 제설차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로를 덮었던 눈을 치우며 염화칼슘을 뿌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서울의 제설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준호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밤새 눈이 얼마나 내리든 새벽부터 도로를 다시 사용할 수 있죠. 그의 설명을 듣고 나니 눈앞의 광경이 더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까지 무릎까지 쌓였던 눈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도로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차들은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면 도시가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말하자 준호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눈이 내릴 때마다 공공기관과 도로 관리팀이 밤새 작업을 해요. 염화칼슘을 미리 뿌리고 도로를 끊임없이 순회하며 제설차로 눈을 밀어냅니다. 이런 작업 덕분에 출근길이 마비되지 않아요.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죠. 서울의 도로와 거리를 둘러보며 느낀 건 단순히 효율적인 시스템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부지런함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잘 짜인 체계는 마치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도시의 심장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걷다 보니 배가 고파졌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허기까지 더해지니 몸이 더 춥게 느껴졌죠. 제 배고픈 표정을 눈치챘는지 준호 씨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날씨에도 음식을 바로 집 앞까지 배달받을 수 있어요. 신기한 걸 보여드릴게요.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배달앱을 열어 다양한 음식 옵션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뜨끈한 죽이 어떠세요? 추울 때 딱이에요. 15분이면 올 거예요. 이 눈 속에서 정말 그렇게 빨리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제 예상을 깨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문한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오토바이 한 대가 눈길을 헤치며 멀리서 다가오는 게 보였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저 오토바이가 우리가 주문한 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에서는 배달이 정말 빠르고 편리해요. 폭설 같은 날에도 거의 멈추지 않죠. 배달원은 잠시 후 따뜻한 미소와 함께 죽이 담긴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폭설 속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한국 배달 문화에 적응되면 다른 나라에서는 배달 기다리기가 힘들지도 몰라요. 포장된 죽 봉투를 열자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마치 손끝까지 온기가 퍼지는 기분이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준호 씨가 일회용 숟가락을 건네주었고 저는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지며 몸을 데워줬죠.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빨리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받을 수 있다니요. 이게 한국식 효율성이에요. 필요하면 뭐든 바로 오죠. 죽 한 그릇으로 든든히 아침을 해결한 후 준호 씨는 저를 지하철로 안내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 지하철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깔끔함과 질서정연한 분위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플랫폼 곳곳에는 선명한 안내 표지판과 전광판이 있어 한눈에 열차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열차가 도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하철을 가장 많이 이용하죠. 준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마드리드의 혼잡하고 느린 지하철과는 정말 사뭇 다른 모습이었어요. 지하철 역사 안에서 무료로 와이파이가 잡힌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준호 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열차 정보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여기선 와이파이가 기본이에요. 어디서나 빠르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죠. 그의 말대로 스마트폰 화면에 열차 도착 시간과 경로가 정확히 표시된 걸 보며 저는 작은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편리하게 도시 곳곳을 누빌 수 있어요. 교통체계가 정말 잘 갖춰져 있죠. 준호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시스템이 단순한 교통수단 그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객들이 규칙을 잘 지키는 모습은 한국인의 질서와 효율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거든요. 플랫폼에서 열차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던 중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서서 승하차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다들 급해 보이지만 여전히 질서를 유지하네요. 제가 말하자 준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의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런 모습은 일상적인 거예요. 지하철 역사 안에는 곳곳에 작은 편의시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음료를 구매할 수 있는 무인 자판기와 도시락을 팔고 있는 작은 매점까지. 이런 편의시설은 승객들이 좀 더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거예요. 준호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도시의 체계적인 면모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역사 안에 자리한 무인 편의점과 로봇 바리스타도 저에게는 신세계와 같았습니다. 편의점은 사람이 없어도 모든 것이 자동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상품을 집어들고 결제하는 과정이 단 몇 초 만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긴 24시간 운영돼요. 필요할 때 언제든 이용할 수 있죠. 준호 씨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 효율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편리할지 상상해봤습니다. 로봇 바리스타도 정말 신기했어요. 큰 스크린에서 커피 메뉴를 고르고 주문을 누르자 로봇이 매끄럽게 움직이며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두를 갈고 뜨거운 물을 붓는 과정까지 모든 동작이 정교하고 빠르게 이루어졌죠. 잠시 후 완벽하게 만들어진 커피 한 잔이 로봇의 손에서 제게 건네졌습니다. 로봇이 내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부드러운 맛과 따뜻함이 입안에 퍼지며 추운 날씨 속에서 제 몸을 녹여주는 것 같았죠. 이 커피는 마드리드의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제가 말하자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기계가 만든 거지만 맛은 사람 못지않죠. 앞으로 이런 서비스는 더 많아질 거예요. 커피를 손에 들고 눈길을 헤치며 걷던 순간 저는 정말 미래의 어느 도시를 여행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매력은 이처럼 익숙하면서도 낯선 경험을 끊임없이 선사하고 있었죠. 눈 덮인 거리와 함께 로봇이 만들어준 따뜻한 커피 한 잔은 그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와 거리로 나왔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회사원들이 양복 차림으로 삽을 들고 건물 앞 눈을 치우고 있었거든요. 정장을 입고도 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눈을 치우는 모습은 처음 보는 풍경이라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당연해요. 각자 자기 공간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마음이죠. 준호 씨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부지런함과 책임감에 감탄했습니다. 마드리드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이런 날이면 대부분 집에서 쉬면서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렸을 텐데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공무원들이 제설차를 운전하고 가게 주인들이 눈을 치우고 학생들까지 나서서 어르신들의 길을 도와드리고 있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로 유명해요. 준호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페인의 여유로운 마냐나 내일 하지 뭐 문화와는 정반대였죠. 하지만 그 빠른 대응이 오히려 따뜻함으로 다가왔어요. 모두가 힘을 합쳐 불편한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려는 모습에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도로 위에서는 제설차가 부지런히 움직이며 남은 눈을 치우고 있었고, 가게 앞에서는 상인들이 한 손엔 삽, 다른 손엔 빗자루를 들고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학생들이 어르신들의 짐을 들어드리거나 눈길에서 넘어지지 않게 부축하는 모습도 보였죠. 이런 게 바로 한국의 정이에요. 준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정은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에요. 가족처럼 서로를 돕고 어려울 때 함께 해결하려는 마음이죠. 이런 게 한국 사람들에겐 일상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한 청년이 할머니의 손수레를 밀어드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호 씨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조용히 말했죠. 바쁘고 빠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를 향한 배려는 항상 느리고 깊습니다. 이런 게 바로 한국의 진짜 모습이에요. 문득 스페인의 여유로운 시에스타 문화와 비교하게 됐습니다. 스페인의 느긋함과 대비되는 한국의 빠른 대응과 협력은 또 다른 매력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흐르는 따뜻한 정은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함이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한국의 진정한 매력은 첨단 기술이나 편리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처럼 다가와 서서히 마음을 덮는 따뜻한 정신이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노력하고 서로를 돕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진심. 이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었죠. 돌아가는 비행 시간이 다가오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데 준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잠깐 시간 있으신가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호텔 앞 작은 공원에서 준호 씨를 만났습니다. 폭설이 그친 후의 맑은 하늘이 인상적이었어요. 준호 씨는 노트북을 꺼내더니 어제까지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죠. 눈부신 설경 속의 광화문,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순두부찌개,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핫팩을 받아들던 순간까지 모든 사진이 마치 살아있는 감정처럼 저를 다시 그 순간으로 데려갔습니다. 잠깐 나와 주셔서 다행이에요. 준호 씨가 카메라를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추억을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둘이서 호텔 정원에 하얀 눈을 모아 작은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눈사람 만들기는 한국 겨울의 필수 코스예요. 준호 씨가 장난스럽게 말했죠.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기억이 될 것 같았습니다. 눈사람과 함께 셀카를 찍은 후 준호 씨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귀여운 스노우볼이 들어있었습니다. 흔들어 보니 유리구슬 안에서 하얀 눈이 내리며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마드리드에서도 서울의 첫눈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준호 씨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준호는 살며시 손을 뻗어 카르멘의 머리를 쓰다듬더니 저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며 저의 심장이 순간 두근거렸죠. 이제 곧 봄이 올 거예요. 벚꽃이 만개하면 서울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하죠.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꼭 다시 와요. 따뜻한 봄바람 속에서 이번엔 설원이 아닌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함께 걸어요.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제가 아쉬운 미소를 짓자 준호 씨는 장난스러운 눈빛을 띠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4월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지도 몰라요.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그는 살짝 웃으며 이어갔어요. 2월에 마드리드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때 꼭 다시 만나요. 이번엔 내 차례예요. 내가 당신을 찾아갈게요. 그 말에 제 입가에도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출국장을 향하는 발걸음이 여전히 아쉬웠지만 이제 제 마음속에는 4월의 서울뿐만 아니라 2월의 마드리드에서 다시 마주할 준호 씨의 모습이 함께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이틀을 떠올렸습니다. 117년 만에 폭설로 시작된 예기치 못한 서울 방문이 이렇게 특별한 추억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낯선 승객과의 만남이 운명 같은 인연이 되었고 재난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 오히려 축복으로 변했죠.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폭설처럼 우리를 놀라게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가장 따뜻한 순간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서울의 첫눈이 저에게 그러했듯이 이번 여정은 저에게 잊지 못할 선물이 되었습니다. 4월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때 다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를 제 모습이 벌써부터 그려집니다.
마음 한구석이 설렘으로 가득 차오르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폭설로 인하여 불시착하였던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사 승무원 카르멘과 사랑을 쟁취한 멋진 한국 남자 준호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둘의 특별한 인연과 사랑을 응원하고 싶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또한 여러분도 폭설로 인해 특별한 경험이나 추억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